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 그럼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박찬대 당대표가 되었어도 조국 사면을 했다면 그때는 박찬대 견제론을 주장할 셈이었던가. 자,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 하바리 유튜버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한 건 정청래를 믿지 못해서 견제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얘네들의 유니버스를 진짜 모르겠어. 아무리 호사가들의 입이 자유라지만 이것을 비판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하는 행태는 좀 부끄럽지 않은가.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횡포 아닌가.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다.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 악의적인 갈라치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연히 싸울 일이 1도 없다. 당정대가 한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다. 이간질할 요량이었으면 꿈 깨시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얄박수를 두는가? 그게 통할 것 같은가? 그럼 박찬대가 이겼으면 명찬 시대인가? 박찬대가 이겼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을 이긴 것인가? 박찬대가 이겼으면 명심이 어심을 이겼다고 대서특필했을 것인가? 기가 차다. 이는 당원과 국민의 표심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전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와 김어준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정치적 반대자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프레임 설계다. 최근 3, 4년간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팩트 하나라도 제시해 보시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근거 하나라도 제시해 보시라.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식의 먹거리로는 이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없고 언론사를 유지하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심이 정청래고 명심이 박찬대다. 이러면서 갈라치기를 해요. 김어준도 이재명의 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김어준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선거 때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사람 간에 호불호가 있을 순 있어. 나는 김어준 스타일이 별로야. 이건 가능해요. 근데 김어준이 민주당의 적이고 이재명의 적이야. 우와.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윤석열, 김건희가 제일 좋아하지.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지. 국민의힘 이쪽 애들은 김어준을 없애고 싶어서 난리야. 근데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하바리 유튜버들이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를 펴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바보들도 좀 있긴 있어. 한심하죠. 자, 오늘 뉴스공장에 조국이 나왔습니다. 하바리 유튜버들은 이때다 싶어서 김어준은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을 민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김어준은 정청래를 밀었고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조국 사면 역시 김어준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유니버스가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조국 사면 반대하던 애들이 누구죠? 이 하바리 유튜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라는 걸로 모든 걸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한 거 공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논리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바리 유튜버들 덕분에 사안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맙죠. 이 하바리 유튜버들 합당 반대합니다. 대부분 하바리 유튜버들이 합당하면 거품 물고 절대 안 된다고 발광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조국 혁신당에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의원들이 있죠.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 명 있잖아요. 이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조국이 민주당 내에서 들어와서 대권주자로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건 민주당 내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 민주당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 때마다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엄청난 갈라치기 소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유도하고 혐오를 부추기죠. 이 하바리 유튜버들의 전략은요, 이준석의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내부도 문제가 많죠. 쓸만한 의원들도 있는데
존재감 없는 의원들도 있어요. 민주당과 합당해서 갈등의 영역을 제거해버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죠. 합치면 당연히 선거에서 더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강한 민주당을 원하는 건 이재명 지지자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순수한 마음으로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 논리를 좀 보면 민주당을 견제할 제대로 된 야당으로 조국혁신당을 키우는 게 옳지 않을까? 진보는 조국혁신당이 먹고 보수는 민주당이 먹는 게 정치 지형상 좋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갈라치기 세력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논리는요,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없는 옛날 정치 문법에 기댄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대 여당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으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리는 일견 그럴싸해 보이기는 해요. 국민의힘이 야당 노릇을 못하니 건강한 야당,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요, 야당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견제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돼서 당원들의 견제 권한이 더 강해질 겁니다. 야당이 견제한다고 민주당이 꿈쩍이나 합니까? 바깥에 적이 등장하면요, 민주당 내 토호 세력들은 더 신나게 프레임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이거 시전할 수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골마있는 이 고인물 토호 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우리가 남이냐를 시전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지, 이걸 시전하게 됩니다. 견제 세력으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당원의 권리가 약할 때만 통하는 논리지, 지금은 견제 세력이 당원들이라는 겁니다. 진보는 조국혁신당이 먹고 민주당은 보수를 먹는 게 좋다. 이 논리 너무 이상적이에요. 저는요, 조국혁신당이 진보를 먹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진보 영역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이런 애들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얼마 못 가져가요. 조국혁신당이 진보 포지션을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와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거대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진보의 대표 간판을 걸어주는 것에 저는 매우 격하게 반대합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합당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밥그릇 싸움이니까. 조국혁신당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자신의 입지가 확고한 사람들은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해도 불안할 이유가 없죠. 조국, 박은정, 이혜민 이런 의원들 같이 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원들, 어떤 세력이 합당을 반대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선거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바리 유튜버들. 합당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할 겁니다. 패턴은 뻔하죠. 이재명을 위해서 조국하고 합당하면 안 된다. 이재명을 위해서 정청래는 안 된다. 이재명을 위해서 김어준은 안 된다. 하나도 이재명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차기 조국을 밀고 싶어서 라고 공격할 겁니다. 저는요, 계속 말하지만 사면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했고,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요, 잘생겼어. 검찰에게 가족들이 멸문지화 당했어. 사람 착해, 좋아. 그리고 똑똑해.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맡길 대통령의 역량이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조국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김어준이 질문을 합니다. 보궐선거냐 지방선거냐 어디에 출마할 거냐 물어봅니다. 자, 조국의 답변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싶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출마는 할 거다라고 솔직하게 밝힌 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어준이 조국에게 기회가 되면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은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역시 김어준은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을 미는구나, 이렇게 공격할 게 뻔히 보이죠. 하지만 인터뷰어라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뿐입니다. 자, 조국의 답변도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했냐?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자질, 능력, 경험들을 쌓아갈 시간이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대선 도전을 언급하는 것은 건방지고 성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선 도전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대답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도전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내 능력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의 대표가 대선에 대한 포기를 대놓고 선언하는 건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는요, 조국이라는 인물의 발언, 이 순수한 의도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이번 대선에요,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데들은 대선 후보를 냈다가 물렀죠. 근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대선을 도왔습니다. 한 팀으로 대선을 치렀죠. 자, 근데 대선 캠페인을 같이 한 것, 이것만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잘한 게 따로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지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정의당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의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을 도왔다면 어땠을까? 내각의 지분 요구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이건 연대의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는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 당연한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의 발언을 신뢰하는 겁니다. 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같은데 따로 가는 거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겁니다. 저는 더 강한 민주당을 원해요. 조국혁신당에도 쓸만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쓸만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섞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솎아내고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으로 뽑고, 이걸 당원들이 해내야죠.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조국은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게 좋다. 부울경은 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김영삼 이후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조국을 앞세워서 부울경 탈환을 노리는 전략, 이건 저는 매우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이 뭐가 있어? 조국이 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조국은 인지도가 깡패, 인지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부울경 탈환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고 선봉장으로 세우고 선거 전략을 깔고 가는 것, 이거는 꽤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은요, 쌓여있는 문제가 넘쳐나는 도시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조국이 부산시장을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보기 진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감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부울경 탈환의 아이콘으로 삼고 민주당으로서 해볼 만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국의 서울시장 도전,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감이 도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도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를 조금밖에 안 하고 바로 나와서 서울시장 도전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저는 모양새 따위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민석이라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장을 경험하면서 실제 예산을 써보고 공무원들 관리해보고 이걸 해봐야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이번 서울시장을 도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민주당 내에 대통령감으로 키울 사람이 도전을 해야 된다. 저는 차기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 차기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은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진짜 대권주자를 키우는, 검증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미애 의원이 도전하면 좋은데 경기도지사 쪽으로 마음이 굳은 것 같죠. 경기도지사로 밀어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지사는 중요한 게 지금 현 도지사를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모든 시나리오는요, 합당을 해야 가능해집니다. 연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합당 말고 연대를 해야 된다. 야,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연대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의 이 욕망,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조국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선거운동 같이 열심히 해주고 내각 지분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연대는 어려워요. 저는 합당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바리 유튜버들이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정청래와 김어준, 이재명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김어준과 정청래가 이재명의 적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논리를 펴는 걸까요? 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더 강해지는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합당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간들은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이 민주당에겐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국이기는 하죠. 하지만 조국은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시켜도 되는지, 능력 검증은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을 통해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계속한다, 보궐선거로 출마해서 국회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대선은 한참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꿈꾼다면 이번 지선에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과의 합당은 하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게 더 든든해지죠. 조국의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는 택도 없는 소리. 증명하라. 조국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미지가 매우 훌륭한 정치인일 뿐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